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대장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지역 정계가 떠들썩한 가운데 이번에는 부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부지에서도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다음 달 5월부터 부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사업진의 토지 보상이 시작되는데요. 토지주가 보상비를 높이기 위해서 수천 그루의 나무를 식재했고 문제는 이를 LH 직원이 알고도 묵과해준 게 아니냐는 부분입니다. 대장 신도시 투기 의혹에 이어서 역세권 개발지까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 시간 짚어보겠습니다. 정진욱 뉴스원 기자와 김기현 부천 YMCA 사무총장이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투기를 뿌리 뽑겠다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대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진척이 있는지 부천 지역에서도 몇몇 공직자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토지공사 직원과 공무원의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3월 30일 날 추가로 수사 의뢰받은 23명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수사 의뢰된 23명 가운데 지자체 경우는 강명시 소속위원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안산시가 4명, 그리고 시흥시가 3명, 하남시가 1명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부천도시공사 2명, 경기도시공사 그리고 과천도시공사 그리고 안산도시공사 각각 1명씩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부천도시공사 2명, 직원 2명이 포함되면서 해당 직원이 누군지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는데 최근에 LH에서 영입된 도시공사 직원이 있습니다. 이 인원이 아니냐라는 의심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그 인원은 아닌 것으로 판명됐고요. 그래서 궁금증은 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감사원은 3월 달에 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부천 대장동 관련된 감사를 벌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부천시에 대한 기관 감사였는데 이 LH 직원의 강명시행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대장동까지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3월 10일 감사원은 부천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A 도의원의 배우자가 땅을 매입한 과정 등에 담긴 자료를 확보해서 조사했던 걸로 밝혀졌는데요. 이 해당 A 도의원은 2018년도 부천시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배우자 명의로 부천 대장동 2피지, 그러니까 79제곱미터의 총 273제곱미터의 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A의원 배우자는 2018년 4월 부천시가 정부 공매 사이트인 온비드에 올린 해당 페이지를 1억 6천만 원의 단독 입찰에 낙찰받았는데요. 하지만 이 땅이 1년 뒤에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사전에 개발 정보를 알고서 매입한 게 아니냐는 투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비드 담당한 공무원을 저희가 취재에 물어보니까 일단 대장동 땅 낙찰자가 A의원 배우자인 거는 계약할 때 알게 됐다. 그리고 A의원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온비드 입찰을 짜고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또 투기 관련 경찰 조사는 국회의원에도 포함됐습니다. 이 국회의원 중에서는 서영석, 그러니까 부천정이죠. 서영석 의원이 포함이 됐는데요. 그 인원 외에도 김한정, 김주영, 양형자, 그리고 국민의힘 강기훈, 이주환, 그리고 무소속 정보위원 등 수사가 의뢰되거나 진정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일련의 투기 의혹들과 관련해서 시민사회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을 텐데 사무총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이제 기가 막힌 반응이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하시면서도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고 이런 이야기가 지역에서 이런저런 얘기로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인 거죠. 그게 이제 시체가 드러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천시 전수조사 결과는 굉장히 미흡하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부천시가 대장 신도시 지구 지정된 거는 2019년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지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상봉회의에서 개발해달라는 요구를 계속했던 지역이고 2015년에 김만수 전 부천시장이 거기를 산업공단 추진하겠다 계획을 세우면서 사실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토지 거래가 굉장히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10년 이상 자료를 전수조사를 하고 그거를 철저하게 추적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굉장히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지금 발표되고 있는 거는 빙산의 일각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천시의 전수조사 또한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부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대장 신도시 건설을 중단하라는 요구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 투기 의혹이 있다고 해서 대장 신도시 건설 중단까지 요구하는 건 너무 무리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대장동의 특수성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대장동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그런 개발 수요가 있었고 그래서 투기 의혹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지금 땅 투기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3기 신도시 사업은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 대장 신도시 같은 경우도 4월에 환경영향 평가 진행한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은 이게 공급하면은 그 의혹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그러면 공급하면 집값이 안정되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집값이 오른 거는 정부 정책의 실패거든요. 상계 신도시 지역은 수도권 지역의 녹지를 서울 집값 잡겠다고 대규모로 훼손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럼 서울 집값 잡겠다고 수도권의 녹지를 대규모로 훼손한 게 옳은가? 그리고 부천 대형 신도시 같은 경우는 논습지 120만 평인데 그러면 식량 위기 시대, 기후 위기 시대에 이거를 개발한 게 옳은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하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거는 부동산 정책 실패인데 그게 첫 번째는 보유세 현실화를 시키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두 번째는 다주택자 임대업을 활성화시키면서 오히려 이게 투기 수요를 부추겼다. 세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고 공급 정책 위주로 한다고 그러면 집값이 잡힐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요. 3기 신도시 지역은 지금 LH에서 개발하는데 그게 정말 실수요자한테 돌아갈 것인가도 문제입니다. 네. 이거를 분양해서 분양 수익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구조 자체가. 그러면 이게 정말 공공개발인가. 이 개발 수익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새롭게 정비를 해야지 기존의 방식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대장 신도시 인근 시우지를 낙찰받은 경기도 의원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내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내사에 들어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수사와 내사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내사는 이제 저희 같은 언론에서 이제 의혹을 제기하면 이것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이제 내사 관계고요. 이 내사 단계에서 어느 정도 혐의점이 인정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수사에 착수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경기 부천 오전경찰서가 그러니까 경기도 A도의원 배우자의 대장 신도시 땅 매입에 대해서 내사에 착수한 걸로 3월 30일 날 밝혔는데요. 해당 A 도의원은 2018년 부천시의원 제작 당시 배우자 명의로 부천 대령 2필지죠. 그러니까 총 273제곱미터 대지를 매입했습니다. 이 당시에 A 도의원은 제가 이제 직접 전화했을 때 매입한 땅은 부천시 알뜰장터에서 나왔다. 그리고 토지는 텃밭을 쓰게 매입한 것이고 최근에는 해당 밭에서 돼지 감자나 등을 캤다 이렇게 투기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좀 확인해 봤을 때는 그냥 약간의 땅에 뭐가 이렇게 올라온 것 같으니까 재배한 흔적이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쓰레기가 상당히 난무해서 과연 이걸 텃밭으로 볼 것인가 아닐 것인지는 시청자분들이 한 번 더 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리가 잘 되지 않은 상태다. 제가 봤을 때는 텃밭을 쓰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A 의원이, 그러니까 A 도의원이 해당 필지에 매입하기 위해 온비드 입찰 전부터 관계 공무원과 혹시 이 정보를 주고받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취재진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시에서도 이 부분의 자료에 대한 자료 공개를 상당히 거부했었고요. 그래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해서 수사당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하느냐, 이 검찰로 넘어가느냐 이런 부분도 차이가 있는데 수사에 들어간 사안도 있나요? 일단은 부천시에는 현재까지는 내사 단계에 있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를 최근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죠. 어쨌든 이 압수수색했다는 어느 정도 정황을 잡았다는 그런 반증일 수도 있는데요. 또 반면으로는 부천의 원미경찰서장이 최근에 부천시장을 만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연 무엇 때문에 만났는지에 대해서도 내막이 좀 더 궁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민단체에서도 이 투기 의혹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 정부가 협동조사단을 꾸려서 의혹 근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는 뭐 사실 내사 단계이기 때문에요.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문제는 지금 의혹이 계속 터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LH 직원이 지인에 이용해서 차명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부동산 투기를 한다고 그럴 때 차명 거래 의혹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시에서 전수조사하는 거 가지고는 사실 차명 거래까지 잡아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차명 거래까지 추적하지 않으면은 투기 근절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면 합동수사본부에서 그런 작업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명 거래까지 좀 샅샅이 살펴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런 가운데 부천 종합운동장 역세권 사업과 관련해서 한 토지주와 LH 직원의 유착 의혹도 제기가 됐지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해당 이게 전직 경기도 유명 인사가 지닌 인사가 이게 부천 종합운동 역세권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보상비를 들고 땅에 나무를 심었다는 의혹이 좀 제기됐는데요. 이 시는 이제 부천시는 부천 춘희동 일대 49만 제곱미터에 4,100억 원을 들여서 스포츠 및 문화시설, 친환경 주거시설 종합성하는 부천 종합운동장 이런 역세권 융복합 개발 사업 기본 구상안을 2010년도에 수령했습니다. 근데 시는 이후에 2012년 7월에 해당 개발지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적으로 고시를 했고요. 그리고 5년 후인 2017년 4월 부천시는 LH와 사업 시행 기본 협약을 체결한 후에 LH를 이제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2017년 12월 26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승인을 고시했습니다. 한마디로 2012년부터 2017년 4월까지는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 행위 단속은 부천시가 하게 돼 있고요. 2017년 4월 이후부터는 LH가 담당을 하게 되는 건데 이 2017년 이후에 이 LH 직원, 그러니까 보상을 담당하는 LH 직원과 그리고 해당 토지의 주인인 경기도 유명 인사가 같이 식사를 한 정황인데 드러난 거죠. 그 유명 인사라는 사람, 그러니까 의혹의 당사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는 비껴가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전 경기도 승마협회 협회장으로 현재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 해당 지구, 그러니까 해당 보상 지역에 토지보상대책위원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토지보상대책위원장이 두 명의 위원장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의 위원장이 있고요. 의혹을 제기한 주민은 2012년 A씨가, 그러니까 이 해당 경기도 승마협회 협회장이 소양 토지가 개발 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묶였지만 보상을 노리고 소나무 벚나무는 수천그루 시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LH 직원이 식사 접대를 받았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내사에 들어갔다고 했죠. 어떤 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일단은 부천 원미경찰서가 이 사안을 수사를 하고 있으면 해당 지역은 오정이지만 오정이면 또 경찰 내부적으로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 수사 자체를 부천 원미경찰서로 넘겼어요. 그래서 이 LH 관계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한 답변이 해당 이 경기도 승마협회 전 회장과 함께 LH 두 명이 식사를 3번 정도 했다. 3번 정도 했다는 건 맞지만 2번 정도는 H가 계산했고 한 번 정도 이제 A씨가 갖고 있는 땅에서 운영을 하는 그 식당, 그러니까 한바식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정된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그래서 보상 때문에 식사한 게 아니고 A씨가 이제 민원을 제기하면서 식사를 한 것이고 LH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민원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그 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지작물 사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조사도 지금 3년이나 늦게 진행돼서 LH가 더 의혹을 사고 있는 상황이죠. LH가 뭐 해명을 내놓은 부분이 있습니까? 어쨌든 2017년도 이후, 그러니까 2017년 4월 LH가 그 해당 지역의 개발을 막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그 토지에 2012년부터 그 해당 토지에 지금 심은 나무가 한 수천 그루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감정개발 평가위에서 하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어요. LH 그 부장한테 물어봤는데 소나무 한 그루에 얼마 정도의 이 보상가를 주어지냐, 이 나무를 캐서 다시 옮겨주시는 비 그걸 얼마냐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원에 또 전화를 제가 했죠. 해서 물어보니까 7년생 소나무 한 그루당 7만 원 정도의 보상비가 있는데 이 해당 토지에 수천 그루의 나무가 숨겨져 있다면 그 보상비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지금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LH 그리고 부천시가 서로 떠넘기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런 모양새예요. 이거 누가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는 걸까요? 사실 이번에도 사건을 놓고 보면은 우리 사회에 어떻게 숨겨져 있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사실 보면 우리 사회는, 그러니까 선진국의 경우는 어디 도시 개발을 한다 그럴 때 굉장히 오랜 기간 공론화를 거쳐서 도시개발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시민들도 도시개발이 될 경우 그게 대략 어떤 방식으로 뭘 목적으로 되는지 알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도시개발 자체가 굉장히 신속하게 속도적으로 네. 진행이 되고 개발 정보는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 정보를 먼저 얻은 사람이 그거를 가지고 투기를 하기도 하고 그 과정 자체가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지금 일례로 지금 대장 신도시가 진행되도록 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도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대양전력협의체가 구성돼서 환경보전 방안 논의를 하고 있는데 개발 정보라고 자료 나눠주고서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의 공론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시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개발 사업이 개발 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명분 하에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착 관계가 형성이 되고 문제가 발생되고 개발 정보를 먼저 취득한 사람들이 그거를 투기하고 연결시키고 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보를 가진 자가 투기에 접근하기 굉장히 쉬운 구조다라는 예, 부분을 예, 지적해 주셨어요. 정부의 1차 전수조사 이후에도 지금 많은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다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기존에 한 전수조사가 어느 부분이 부족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그 부천 대장 신도시 같은 경우는 현재 문제가 터지는 다른 신도시랑 굉장히 구조가 다릅니다. 다른 신도시는 요번에 갑자기 발표된 데들이 많아요. 그런데 부천 대장 신도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개발 요구를 상공회에서 계속 했었고 2015년부터 김만수 전 시장이 산업공단에 만든다고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에 투기 의혹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신도시 지정 전후로만 해가지고 건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직은 의혹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한 구체적인 실체가 확인이 돼야 할 텐데 합동조사단의 조사에 대해서 과연 어디까지 밝힐 수가 있을까요? 일단 경찰이 현재 맡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보여지고요. 저희들 취재진들이 이렇게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역사회다 보니까 그렇게 얽혀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공무원들이 상당히 폐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그 부천 역세권 관련된 그러니까 종합운동장 관련돼서 취재를 했을 때도 부천시가 이렇게 해명하는 부분이 2012년부터 2017년도까지는 해당 도시계획과 부천시 도시계획과에서 개발행위 대한 단속을 벌였는데 개발 제한구역 지정 및 개발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수모 시민행위는 허가나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에 대한 근거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 3기 신도시에서 시흥이나 강명 LH 직원들이 같이 가족들과 단합을 해서 토지에다 나무를 심어서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근데 부천시는 어쨌든 말하는 것이 이제 법적인 근거가 이렇게 됐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니까 약간 현실과 동떨어진 답변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연 부천시가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도 상당히 궁금하고 의혹이 증폭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걸 입증해내는 것도 어려운데 그 어렵게 입증을 하더라도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부분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토지 신탁제, 토지 공유제 다양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제도적 개혁이 지금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김영란법을 생각을 하더라도 도입될 때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도입되고 나서 제도가 정착되고 나서는 상당히 사회가 낮은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 2017년에 심상정 의원이 발표한 거 보면은 고위공직자 대다수가 다주택자고 강남에 집이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 80%, 공정거래위원회 75%, 금융위원회 69%, 힘 있는 기관들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들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사실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 자체가 이해 당사자로 변질되는 거고, 그래서 이해 충돌 방지법이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백지 신탁제, 토지 백지 신탁제 이런 것들이 제도 개선이 돼야지 비로소 이런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정의 노력도 참 절실할 것 같은데 경기도의회에서도 이 투기 의심 도의원 3명을 윤리위에 회부했다고요? 예, 일단은 경기도의회는 A 도의원과 관련돼서 총 3명의 의원을 이렇게 윤리위에 회부했고요. 네. 최고심의는 의원직 박탈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더해서 역세권 개발지 투기 의혹까지 지금 공분을 사고 있는 투기 의혹들을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